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섬민 아민택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님과 일요일 주식 라이브를 진행을 했죠. 좀 전에 진행을 하고, 지금 집에 들어와서 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새벽 2시 51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칩 영상을 좀 간단하게 찍고, 자고자 이렇게 부랴부랴 좀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코칩 종목 분석 영상이기도 하지만,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슈퍼 커패시터 관련주, 비나텍과 LS 머트리얼즈, 최근에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같이 겸해서 좀 알아보는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왜 코칩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중심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슈퍼 커패시터 내용이 다뤄지는지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사업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지 않은 내용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오늘 알아보는 코칩이라는 종목입니다. 코스닥 상장사고요. 2025년 12월 5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6,450원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기준 시가총액은 1,399억 원이고요. 발행된 주식수가 85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상장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요 주주 구성을 보시면요. 손진영 대표이사 외 7인이 66.21% 굉장히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자사주가 또 7% 정도 됩니다. 이거 합치면 73.26%죠. 그러니까 이거를 빼면요. 실제로 거래되는 주식수가 한 200만 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 거래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200만 주 정도가 주로 유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대표이사 손진영, 자 이분은 48.5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기업의 개요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 코칩은 1994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삼성전기로부터 이 슈퍼 커패시터 사업부를 인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슈퍼 커패시터 제조 노하우를 진행한 지 20년 이상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카본계 2차 전지 칩셀 카본, 그리고 리튬계 2차 전지 칩셀 리튬을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리튬기 2차 전지는 크게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최근에 새로 제품을 개발했는데 우리가 뭐 건전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건전지 중에 이제 알칼라인 건전지가 있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신제품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이 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우리가 뭐 건전지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우리가 오늘은 집중해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되는 건 일단 여기 칩셀 카본 이게 슈퍼 커패시터 사업 영역에 들어가고 삼성 전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이 MLCC 사업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보고서에는 언급이 돼 있지는 않지만 뉴스를 보면 세 번째 우리가 좀 관심 가져봐야 되는 게 전고체 배터리 사업 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코칩 공부할 때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따 뉴스 볼 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재무 실적을 좀 확인해 보시면요. 2022년부터 24년까지 넘어오면서 매출은 소폭 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매출의 감소보다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 게 좀 눈에 띕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영업이익률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2024년까지는 그래 왔고요. 올해 2025년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 영업이익률 보십시오. 지금 올해 3분기에는 1%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의 숫자만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재무 건전성 쪽을 보시면요.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차입 비중도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당좌 비율, 유보율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재무 건전성은 그래도 실적 대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코칩의 홈페이지인데요. 칩셀 카본이라고 하는 주요 제품에 대한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코인 타입이 있고 레디얼 타입 그리고 모듈 형태의 타입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커패시터를 생산을 하는데 이게 소형, 초소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커패시터를 생산하고 있고 자, 소형, 중형 커패시터 쪽으로 가면 비나텍이 생산을 하는 영역이고 중형, 대형 쪽으로 가면 LS 머트리얼즈가 취급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규모면, 사이즈면으로 봤을 때는 각각 회사가 이런 차이를 갖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적용 사업군도 조금씩은 다르겠죠. 자,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분기 코칩의 사업 보고서를 이제 들어왔는데, 네, 주요 매출 비중을 좀 보시면요.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이 나오는 게 칩셀 카본 쪽입니다. 77%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개발해서 판매 중인 칩셀 리튬 알칼라인 건전지를 대체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던 이 제품은 매출 비중이 현저히 적죠.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여기에 굳이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MLCC. 자, 여기서는 MLCC를 생산을 하는데요. 삼성 전기항으로 들어갑니다. 그 삼성 전기에서 MLCC를 만들죠. 그 얘기는 코칩도 MLCC를 만들고 삼성 전기도 MLCC를 만드느냐? 자, 그게 아니라 완성품은 삼성 전기가 만들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세부 부품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CC에 필요한 뭐 소재 부품을 코칩이 납품을 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기항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제법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MLCC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3분기이긴 하지만 지금 작년만 해도 한 9,900 정도 수치가 찍혀 있고요. 이거는 99억 원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58억 원 정도 2022년에는 매출이 나왔던 게 지금은 거의 뭐 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패시터 매출은 크게 차이가 없는 반면에 MLCC 매출이 떨어진 게 주요 매출이 이제 빠진 이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전방 수요 악화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MLCC 수요가 폭발적으로 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삼성전기의 흐름이 최근에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MLCC 쪽도 데이터 센터 그리고 앞으로는 뭐 차량용 MLCC 쪽으로도 충분히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기와 이 코칩 간의 이 거래 관계에 있어서 매출이 혹시 뭐 변수가 생긴 건 아닌지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죠. 네, 이따가 우리가 차트 분석은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좀 차트 보시면 딱 봐도 눈에 띄게 상승한 날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날 그리고 이 날짜에도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고 최근 들어와서도 아까 12월 3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날짜에 자 이런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이날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거래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여기 지금 12월 3일에 나온 뉴스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전기 전고체 양산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코칩이 AI 인프라 수혜로 인한 2차 전지주 수급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주가 변동을 주도한 핵심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언론사에서는 이 핵심 재료를 일단은 삼성전기의 전고체 배터리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양산계 구체화를 재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확대 소식인데 여기에 보면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나오죠. 오라클이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이제 중심이다. 근데 여기에 공급망 수혜가 기대되는 요 코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삼성전기가 MLCC도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코칩이 삼성전기 관련해서 수혜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뉴스입니다. 그때 9월 11일, 9월 15일쯤에 상한가가 막 몇 거래일 나왔었죠. 자, 이때 뉴스를 보시면 9월 11일 뉴스인데요. 코칩이 오픈 AI와 오라클의 초대형 계약 수혜의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자, 계약을 한 건 오픈 AI와 오라클인데 관련주로 엮이는 코칩이 상한가를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오픈 AI와 오라클이 초대형 컴퓨팅 파워 계약 소식 이거 과거에도 한번 우리가 다뤘었는데 규모가 자그마치 416조 원 규모고요. 4.5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필요로 하는 사상 최대 수준의 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뉴스를 통해서 오라클이라고 하는 미국 주식도 하루 만에 40% 폭등을 했는데 코칩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코칩은 오라클 데이터 센터 시스템에 MLCC를 납품하는 핵심 협력사다. 얘네가 MLCC를 직접 납품을 하진 않겠죠. 삼성전기를 통해서 납품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부각받은 건 커패시터가 아니라
MLCC다. 근데 여러분들 이 MLCC도요 따지고 보면요. 이 끝에 C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컨덴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커패시터도 여기 컨덴서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MLCC도 코칩에서 만들고 있죠.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뉴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기 관련된 MLCC 관련해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초대형 인프라 사업이다. 코칩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오라클 밸류체인 협력사로 분류되며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주로 떠올랐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도 참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뉴스는 올해 10월 2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여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오픈 AI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나오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오픈 AI, 뭐 AI 데이터 센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코칩의 주가가 예민하게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 뉴스는 12월 3일에 우리가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그 날짜죠. 또 다른 뉴스가 나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에는 엔비디아가 나옵니다. 자, 코칩이 미국의 엔비디아에 블랙웰 슈퍼 커패시터를 공급하고 있다. 아마존, 오라클, AI 서버 밸류체인에 편입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대만에 이 델타라고 하는 이 업체가 나오는데요. 이 업체를 통해서 엔비디아, 아마존, 오라클 쪽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중이다. 누가? 코칩이 그렇다는 얘기죠. 일단은 엔비디아의 GB300. 자, 이거는 그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일종의 이제 모듈 형태로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GPU인데 이쪽으로 이제 커패시터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코칩이 직접 납품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대만에 있는 델타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코칩이 커패시터를 공급을 하면 얘네가 일단 일종의 유통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오라클 쪽으로 데이터 센터 향으로 슈퍼 커패시터를 납품을 한다. 결국에는 코칩이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언론사를 통해서 코칩 관계자가 델타를 통해 엔비디아에 공급이 되고 있는 거에 맞다라고 공식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별도의 신규 프로젝트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대입이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혜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 한 줄짜리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기대감들이 많이 좀 붙었던 내용이고 자, 우리가 참고할 만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엔비디아의 이 밸류체인 안에 GB300 출시가 전 세계 슈퍼커패시터 개발 경쟁에 불을 지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건 GB200입니다. 이 GB200을 잇는 차세대 서버용 GPU죠. 자, 이게 지금 GB300인데 이게 지금 핵심 수혜주로 부각을 받는 게 비나텍과 함께 코칩이 명시가 됐다. 어디에 명시가 됐냐?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기업인 비나텍과 코칩이 이렇게 언급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비나텍도 이걸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코칩보다도 더 강한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따가 볼 거고요. 자, 여기에는 MLCC가 아닌 슈퍼 커패시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코칩의 주력 사업으로 가져갔었던 슈퍼 커패시터는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로 수혜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플러스로 MLCC마저도 부각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AI의 최대 수혜주로 특별히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 향으로 코칩과 비나텍이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뭐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삼성 전기 쪽에 같이 협력을 가져가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삼성전기의 발표와 코칩이 같이 엮이면서 이쪽 테마도 받고 있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 보고서를 봐도 이 내용은 안 나와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일단 뉴스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참고로 알아보는 비나텍 뉴스를 한번 볼 텐데요. 이거는 올해 5월 22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쪽 사업으로 연계를 하면 MEA를 만들죠. 막 전극 접합체라고 하는 수소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제품을 만드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고 수소 관련주로 엮이면서 블룸에너지 관련주로 또 엮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블룸에너지는 SOFC라고 해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를 만드는 글로벌 SOFC 이제 제조 강자인데 자, 이 블룸에너지에서 AI 데이터 센터용 슈퍼
커패시터 장기 공급 계약이 독점 공급으로 이제 나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독점 공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180억 정도 규모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비나텍이 슈퍼 커패시터를 블룸 에너지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납품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나텍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죠. 그리고 LS 머트리얼즈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보시면 UC 신제품 LS 울트라 그리드를 출시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UC는 울트라 커패시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울트라 커패시터나 슈퍼 커패시터나 같은 개념입니다. 각 기업마다 좀 명칭을 다르게 부를 뿐이지 두 개는 같은 개념이고, LS 머트리얼즈는 후발주자죠. 울트라 커패시터를 2024년 11월부터 출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슈퍼 커패시터 사업 쪽으로는 LS 머트리얼즈가 최근에 이제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네는 이제 중형 대형 쪽입니다. 그래서 뭐 풍력 단지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주력 사업인데, 어찌됐든 얘도 데이터 센터향으로도 충분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뭐 그 기술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건 아직까지는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어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계약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얘가 흐름이 가장 약한 이유가 저는 이제 거기에 있다. 풍력은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시장의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차트로 넘어와서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칩을 살펴보기 전에 LS 머트리얼즈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흐름이 좀 약하죠. 200일선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와주는가 싶더니 꺾였고,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200일선을 지지 삼아서 지금 여기 12,000원대 지금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시장의 관심사를 봤을 때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코칩 그리고 비나텍 이 두 개의 기업과 비교했을 때는 관심도 정도에서는 조금 못 미친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어요. 시총 규모는 당연히 LS 머트리얼즈가 좀 큰 편이죠. 8,300억 정도 규모고요. 비나텍은 5천억 원 이렇게 올랐음에도 아직까지 시총이 5천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무를 좀 확인을 해봤을 때도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비나텍의 가이던스인데 2027년까지 매출 성장을 보시면 꾸준하게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고요. 지금 2024년에는 적자를 유지를 했던 기업이 25년부터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영업이익도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025년에 4%대에서 그 다음에 26년에 12% 그리고 27년에는 15%까지 영업이익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증가할 가이던스의 전망을 확인할 수 있고요. LS 머트리얼즈는 가이던스가 나온 게 없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실적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영업이익이 꺾였죠. 실적은 현재 시점까지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이던스조차 나와 있지 않은 시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좀 불확실성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얘네는 다양한 사업을 하지만 일단 많은 매출이 일단 알루미늄 사업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풍력 사업 쪽에 신재생 테마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수소 쪽보다는 조금은 풍력 쪽에 무게중심이 좀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밸류는 아무래도 수소보다는 풍력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다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코칩도 가이던스가 나온 게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은 크게 우리가 뭐 지금 주목해 볼 대목은 아닌 것 같은데, 스타게이트, 엔비디아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지금 기대감들로 인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코칩의 흐름이다. 코칩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비나텍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신규로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운 시점입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주가가 역사적인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죠? 지금 월봉 차트로 봐도 역사적인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이 가장 좀 중요한 시점을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위에 상방이 열려있는 시점이다. 어디든 올라갈 수 있고 시총도 아직까지 5천억 규모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관점을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고점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신규 진입할 때는 조금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되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LS 머트리얼즈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접근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은 냉랭한 입장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코칩은 시장 전망도 나름 뜨거운 편이고 관심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매물 소화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이 없는 시점이어서 썸네일에도 제가 지금의 자리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이 어떻게 올라갈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나온 엔비디아 향 뉴스가 굉장히 좋은 뉴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까 한 줄로 나왔었던 추가적인 대비여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또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도 또 무언가 또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직전일에 나왔었던 이 윗꼬리가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위에서 이렇게 머물렀다면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지금 어느 정도 눌림목을 준 시점에서 강한 도찌가 나왔단 말이죠. 이 도찌라는 거는 매수와 매도의 이 치열한 신경전이 이 도찌 형태를 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도 적지 않게 터졌기 때문에 자, 이제는 어떤 뉴스 하나만 나오더라도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당연한 그런 변수에 놓여져 있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빠지더라도 강하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좀 큰 기술적인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싸가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향으로 그런 뉴스가 최근에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얘는 비나텍과 또 LS 머티리얼즈와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MLCC가 있잖아요. MLCC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쪽으로도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삼성전기의 직접적인 나름대로의 접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테마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고체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총이 또 1,300억 원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비중이 크지 않다면 만약에 커패시터를 투자한다, 비나텍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코칩도 저는 좋은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정도에서 커패시터 관련주 얘기는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주식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섬이 나무태기 올해도 함께 했고요. 내년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잘 투자 대응하시고 공부하시고 좋은 수익 누리시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